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제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 수명은 86세를 넘었고 여성은 9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일까요? 숫자상의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들어버린 가속 노화를 겪는 사람들에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침상에 누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 발로 걷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70대, 80대, 90대를 넘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40년, 5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현재 그분들의 병의 목록과 신체 기능의 상태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년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마치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영양제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두 개는 기본이고 2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드시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노화를 막아준다는 항산화제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하고 피부를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건강한 수준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속의 고장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낡은 세포들을 수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유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적당한 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처럼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영양제를 통해 몸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를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영양제가 오히려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셈이죠.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은 어떻습니까? 먹고 바르며 우리는 탱탱한 피부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분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걀이나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 아미노산을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해서 정확히 피부로 보내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르는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화장품 속 콜라겐 분자가 이 장벽을 뚫고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도달해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잦은 회식과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즐겨 찾는 간 영양제,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실리마린 성분이 간 기능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그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양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뚜렷하고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영양제는 본질적으로 의약품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어쩌면 모순적인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병원을 쇼핑하듯 다니며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약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어르신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77살의 한 어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텃밭을 가꾸고 교회에 나가시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비극은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셨고 결국 비뇨기과에서 방광약 2가지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약을 드시면서부터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니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 다른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죠. 수면제를 드시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경도인 지장애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약 목록에는 치매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더욱 떨어졌고 다시 소화제와 식욕촉진제를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어머님의 약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혼자 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연쇄, 즉 약이 약을 부르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증상을 약으로 누르려다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으려다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는 악순환입니다. 처음 처방받았던 방광약에는 인지 기능을 미세하게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서 처방받은 치매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고 부작용만 키우는 약들을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드시던 약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끊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교체했습니다. 2주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하게 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약으로 인해 치매 환자가 될 뻔했던 분이 약을 정리하고 나서야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모든 증상을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우리 몸을 마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몸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갑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겪게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저는 특히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 챙김의 반대는 마음 놓침 상태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넘겨보고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탐닉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태가 바로 마음 놓침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치매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마음 챙김 훈련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과거에는 명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어려운 수행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창의력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정도로 그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든 활동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을 즐깁니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걷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내 관절의 움직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내 몸의 감각과 호흡을 비판 없이 그대로 느끼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화투를 치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뇌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체 활동, 즉 운동입니다. 둘째는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화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머리를 써서 점수를 계산해야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하며 화투를 치러 경로당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약을 선택합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5의 한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시는데도 본인은 잠을 못 잤다고 믿으며 수면제에 강하게 집착하셨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약은 노인에게 심각한 선망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단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할아버지는 나는 당장 오늘 밤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약 처방을 고집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해 장기적인 정신건강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신 셈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게 더 큰 이로움을 주는 길,
그리고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길.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시간을 내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영양제와 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제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 수명은 86세를 넘었고 여성은 9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일까요? 숫자상의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들어버린 가속 노화를 겪는 사람들에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침상에 누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 발로 걷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70대, 80대, 90대를 넘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40년, 5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현재 그분들의 병의 목록과 신체 기능의 상태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년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마치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영양제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두 개는 기본이고 2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드시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노화를 막아준다는 항산화제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하고 피부를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건강한 수준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속의 고장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낡은 세포들을 수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유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적당한 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처럼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영양제를 통해 몸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를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영양제가 오히려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셈이죠.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은 어떻습니까? 먹고 바르며 우리는 탱탱한 피부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분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걀이나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 아미노산을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해서 정확히 피부로 보내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르는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화장품 속 콜라겐 분자가 이 장벽을 뚫고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도달해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잦은 회식과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즐겨 찾는 간 영양제,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실리마린 성분이 간 기능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역시 그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양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뚜렷하고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영양제는 본질적으로 의약품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어쩌면 모순적인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병원을 쇼핑하듯 다니며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약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어르신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77살의 한 어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텃밭을 가꾸고 교회에 나가시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비극은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셨고 결국 비뇨기과에서 방광약 2가지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약을 드시면서부터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니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 다른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죠. 수면제를 드시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경도인 지장애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약 목록에는 치매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더욱 떨어졌고 다시 소화제와 식욕촉진제를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어머님의 약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연세, 즉 약이 약을 부르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증상을 약으로 누르려다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으려다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는 악순환입니다. 처음 처방받았던 방광약에는 인지 기능을 미세하게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서 처방받은 치매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고 부작용만 키우는 약들을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드시던 약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끊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교체했습니다. 2주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하게 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약으로 인해 치매 환자가 될 뻔했던 분이 약을 정리하고 나서야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모든 증상을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우리 몸을 마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몸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갑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겪게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저는 특히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 챙김의 반대는 마음 놓침 상태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넘겨보고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탐닉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태가 바로 마음 놓침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치매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마음 챙김 훈련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과거에는 명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어려운 수행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창의력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정도로 그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든 활동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을 즐깁니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걷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내 관절의 움직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내 몸의 감각과 호흡을 비판 없이 그대로 느끼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화투를 치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크게 3가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체 활동, 즉 운동입니다. 둘째는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화투는 이 3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머리를 써서 점수를 계산해야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하며 화투를 치러 경로당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약을 선택합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5의 한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시는데도 본인은 잠을 못 잤다고 믿으며 수면제에 강하게 집착하셨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약은 노인에게 심각한 선망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단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할아버지는 나는 당장 오늘 밤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약 처방을 고집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해 장기적인 정신 건강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신 셈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게 더 큰 이로움을 주는 길, 그리고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길.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시간을 내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영양제와 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제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 수명은 86세를 넘었고 여성은 9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일까요? 숫자상의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들어버린 가속 노화를 겪는 사람들에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침상에 누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 발로 걷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70대, 80대, 90대를 넘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40년, 5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현재 그분들의 병의 목록과 신체 기능의 상태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년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마치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영양제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두 개는 기본이고 2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드시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노화를 막아준다는 항산화제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하고
피부를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건강한 수준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속의 고장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낡은 세포들을 수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유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적당한 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처럼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영양제를 통해 몸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를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영양제가 오히려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셈이죠.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은 어떻습니까? 먹고 바르며 우리는 탱탱한 피부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분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걀이나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 아미노산을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해서 정확히 피부로 보내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르는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화장품 속 콜라겐 분자가 이 장벽을 뚫고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도달해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잦은 회식과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즐겨 찾는 간 영양제,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실리마린 성분이 간 기능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그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양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뚜렷하고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영양제는 본질적으로 의약품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어쩌면 모순적인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병원을 쇼핑하듯 다니며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약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어르신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77살의 한 어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텃밭을 가꾸고 교회에 나가시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비극은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셨고 결국 비뇨기과에서 방광약 2가지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약을 드시면서부터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니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 다른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죠.
수면제를 드시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경도인 지장애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약 목록에는 치매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더욱 떨어졌고 다시 소화제와 식욕촉진제를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어머님의 약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혼자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연쇄, 즉 약이 약을 부르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증상을 약으로 누르려다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으려다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는 악순환입니다. 처음 처방받았던 방광약에는 인지 기능을 미세하게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서 처방받은 치매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고 부작용만 키우는 약들을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드시던 약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끊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교체했습니다. 2주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하게 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약으로 인해 치매 환자가 될 뻔했던 분이 약을 정리하고 나서야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모든 증상을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우리 몸을 마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몸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갑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겪게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저는 특히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 챙김의 반대는 마음 놓침 상태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넘겨보고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탐닉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태가 바로 마음 놓침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치매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마음 챙김 훈련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과거에는 명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어려운 수행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창의력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정도로 그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든 활동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을 즐깁니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걷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내 관절의 움직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내 몸의 감각과 호흡을 비판 없이 그대로 느끼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 우리는 명상을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치매 예방을 위해 화투를 치는 것이 도움이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답은 그렇다입니다. 내 건강을 지키는 데는 크게 3가지 활동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신체 활동, 즉 운동입니다. 둘째는 머리를 쓰는 인지 활동이고 셋째는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사회적 활동입니다.
화투는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훌륭한 활동입니다. 머리를 써서 점수를 계산해야 하고 여러 사람과 어울려야 하며 화투를 치러 경로당까지 걸어가는 것 자체가 훌륭한 신체 활동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삶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눈앞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너무나 쉽게 약을 선택합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찾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장기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85의 한 할아버지는 불면증으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사실 가족들이 보기에는 잘 주무시는데도 본인은 잠을 못 잤다고 믿으며 수면제에 강하게 집착하셨습니다. 제가 처방해드린 약은 노인에게 심각한 선망이나 인지 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어 단기간만 사용해야 하는 약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 이 약을 장기간 복용하면 치매에 걸릴 위험이 크다고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할아버지는 나는 당장 오늘 밤 잠을 편하게 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약 처방을 고집하셨습니다. 결국 그분은 단기적인 편안함을 위해 장기적인 정신건강을 포기하는 길을 선택하신 셈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장기적으로 내게 더 큰 이로움을 주는 길, 그리고 당장은 편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나를 더 큰 고통으로 이끄는 길.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젊을 때부터 시간을 내어 나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지 깊이 성찰해보는 것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100세 시대, 길어진 시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채워나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영양제와 약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과 마음의 근육을 키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온전한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복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귀한 지혜와 평안을 선사하기를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격려가 더 많은 분들께 건강한 삶의 지혜를 나누는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항상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이 제100세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의학기술의 발전 덕분에 인간의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남성의 기대 수명은 86세를 넘었고 여성은 90세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는 삶일까요? 숫자상의 나이보다 신체 나이가 더 들어버린 가속 노화를 겪는 사람들에게 길어진 수명은 축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질병의 고통 속에서 마지막에는 침상에 누워 생을 마감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대 수명보다 건강 수명에 주목해야 합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두 발로 걷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온전히 나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장수의 의미일 것입니다. 저는 노인의학을 전공하며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70대, 80대, 90대를 넘어 100세 이상 어르신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젊은 시절 수십 년간 쌓아온 생활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결정짓는다는 것입니다. 40년, 50년 동안 내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지가 현재 그분들의 병의 목록과 신체 기능의 상태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또래보다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나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노년을 위한 준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을 바꾸는 이야기입니다. 세대와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 한국인들이 가장 열심히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제입니다. 마치 부족한 무언가를 채워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수많은 영양제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두 개는 기본이고 20가지가 넘는 영양제를 드시는 분도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노화를 막아준다는 항산화제에 큰 관심을 가집니다. 활성산소가 우리 몸의 세포를 늙게 하고 피부를 망가뜨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상식이 되었죠. 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사실 적당한 양의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이로운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움직이고 음식을 소화하는 모든 과정에서 활성산소는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특히 운동을 할 때 발생하는 건강한 수준의 활성산소는 오히려 우리 몸속의 고장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청소하고 낡은 세포들을 수선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는 너무 없어도 너무 많아도 문제가 되는 유자형 곡선을 그립니다. 적당한 양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자극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처럼 건강한 활성산소를 만들어낼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영양제를 통해 몸에 있는 모든 활성산소를 제거하려고만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방어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외부에서 침입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생긴 암세포를 공격하는 중요한 무기이기도 합니다. 고용량의 항산화 영양제가 오히려 암 발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방어 무기를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셈이죠. 피부에 좋다는 콜라겐은 어떻습니까? 먹고 바르며 우리는 탱탱한 피부를 꿈꿉니다. 하지만 우리가 먹는 콜라겐은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 단위로 잘게 분해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달걀이나 고기를 먹었을 때 단백질이 분해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그 아미노산을 다시 콜라겐으로 합성해서 정확히 피부로 보내줄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르는 콜라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강력한 장벽입니다. 화장품 속 콜라겐 분자가 이 장벽을 뚫고 피부 깊숙한 진피층까지 도달해 어떤 드라마틱한 효과를 내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잦은 회식과 피로에 시달리는 분들이 즐겨 찾는 간 영양제, 밀크시슬의 실리마린 성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여러 연구를 통해 실리마린 성분이 간 기능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한다는 것이 밝혀졌고, 한국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역시 그 효과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양제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양제는 건강기능식품 또는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만약 어떤 성분이 우리 몸에 뚜렷하고 강력한 생물학적 효과를 낸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식품이 아니라 의약품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의약품은 효과가 강력한 만큼 반드시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영양제는 본질적으로 의약품처럼 강력한 효과를 낼 수도 내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은 어쩌면 모순적인 기대일 수 있습니다. 영양제에 대한 맹신만큼이나 어쩌면 그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 병원을 쇼핑하듯 다니며 너무 많은 약을 복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약 때문에 인생이 무너진 어르신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77살의 한 어머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고혈압과 고지혈증 약을 드시고는 있었지만 텃밭을 가꾸고 교회에 나가시는 등 일상생활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비극은 남편분이 뇌경색으로 쓰러져 입원하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 탓인지 밤에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게 되셨고 결국 비뇨기과에서 방광약 2가지를 처방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광약을 드시면서부터 변비가 생기고 소화가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니 기운이 없어지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잠을 못 자니 다른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처방받으셨죠. 수면제를 드시니 낮에는 꾸벅꾸벅 졸고 집중력과 기억력이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은 어머님을 모시고 치매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경도인 지장애였습니다. 이제 어머님의 약 목록에는 치매약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치매약의 부작용으로 식욕이 더욱 떨어졌고 다시 소화제와 식욕촉진제를 처방받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 어머님의 약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혼자 서는 걷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 휠체어를 타고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처방연세, 즉 약이 약을 부르는 전형적인 과정입니다. 하나의 증상을 약으로 누르려다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또 다른 약으로 막으려다 결국 몸 전체가 망가지는 악순환입니다. 처음 처방받았던 방광약에는 인지 기능을 미세하게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치매와 비슷한 증상이 나타났고 이어서 처방받은 치매약은 아이러니컬하게도 방광을 더 예민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효과를 상쇄하고 부작용만 키우는 약들을 함께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어머님이 드시던 약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불필요한 약을 끊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을 교체했습니다. 2주 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머님은 밤에 잠도 잘 주무시고 식사도 잘하게 되셨습니다. 한 달 뒤 다시 시행한 인지기능 검사에서는 정상 범위로 회복되었습니다. 약으로 인해 치매 환자가 될 뻔했던 분이 약을 정리하고 나서야 다시 건강을 되찾은 것입니다. 모든 증상을 약으로만 해결하려는 태도는 우리 몸을 마취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편안해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해결되지 않은 채 몸은 서서히 기력을 잃어갑니다. 특히 노년의 삶에서 겪게 되는 약간의 불편함은 자연스러운 노화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약에 의존하기 전에 먼저 기본적인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에 소변 때문에 자주 깨는 분이라면 약을 찾기 전에 먼저 골반저근을 강화하는 케겔 운동이나 브릿지 운동을 꾸준히 해보는 것이 훨씬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몸의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의 건강입니다. 저는 특히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마음 챙김의 반대는 마음 놓침 상태입니다. 아무런 목적 없이 스마트폰을 넘겨보고 자극적인 짧은 영상에 탐닉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상태가 바로 마음 놓침입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뇌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리고 결국 치매에 걸리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마음 챙김 훈련 중 하나는 바로 명상입니다. 과거에는 명상이라고 하면 무언가 특별하고 어려운 수행처럼 여겼지만 이제는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직원들의 정신건강과 창의력을 위해 명상 프로그램을 도입할 정도로 그 과학적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명상은 어렵지 않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 내 몸과 마음에 온전히 집중하는 모든 활동이 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달리기 명상, 수영 명상, 걷기 명상을 즐깁니다. 눈을 감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걷고 있다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내 관절의 움직임,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감촉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며 내 몸의 감각과 호흡을 비판 없이 그대로 느끼는 것, 설거지를 하면서도, 청소기를 돌리면서도